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최근 레이저 헤드셋들이 레이저 블랙샤크 시리즈를 시작으로 헤드폰 유닛, 마이크 등이 대거 신형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크라켄이나 나리 시리즈들도 새로운 버전으로 곧 대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포석을 열고 있는 블랙샤크 V2 프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가져왔습니다. 무선이 주는 편안함과 쾌적함은 유선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고민하게 만들 만큼 정말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샤크 V2 프로를 2달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스를 열면 구성품이 다른 레이저 헤드셋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습니다. USB A2 마이크로 USB 케이블, 3.5파이 to 3.5파이 케이블, 본체 마이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리시버는 소형화를 시키지 못한 건지 꽤 큽니다. 제품 외형은 레이저의 시그니처인 초록색이 전혀 없는 올블랙의 컬러입니다. LED는 별도로 없어서 RGB 팬들에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성이 2% 부족하네. 헤드 쿠션과 이어컵의 소재는 울트라 소프트 메모리 폼이라는 소재로 소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소재라서 쾌적하다고 하는데, 집중해서 오랫동안 빡겜하면 더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 소재는 레이저 블랙샤크 V2도 같은 소재인데 내구성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게 관리를 안 하고 막 썼는데도 컨디션이 꽤나 괜찮습니다. 상단에는 레이저 로고가 음각으로 박혀있고 스티치로 마감하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320g이라는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무선급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이 가느다란 철심 두 줄이 경량화에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량이 이어컵에 실려있는 것 같은데, 무게 배분을 잘못한 것인지, 장력 조절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QC의 문제인 것인지, 오래 쓰고 있으면 이어컵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거치대에 걸어놨을 때도 슬금슬금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좀 선 넘었지. 고가의 무선 헤드셋에게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은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왼쪽 이어컵에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가운데에 걸리는 느낌이 볼륨 50%를 기준으로 잡아주는데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전원 버튼, 마이크 음소거 버튼, 초록색이 보이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고 안 보이면 소리가 납니다. 충전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합니다. 레이저의 스마트폰 액세서리들은 USB-C 타입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데스크탑용 기어들은 마이크로 USB를 쓰는데 빨리 이 부분은 USB-C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는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는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어폰 잭으로 연결하면 별도의 전원 없이도 유선 헤드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mm로 아이폰에 연결해서 밖에서도 레이저 게이머의 감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이 USB 리시버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에 볼륨이 현저하게 작아집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유선 연결은 안 되고 충전만 됩니다. 리시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잘 챙기세요. 헤드폰 유닛은 레이저 트라이포스 티타늄 50mm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꽤나 괜찮은 사운드 품질을 보여줍니다. 기본이 저음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취향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THX 스페셜 오디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특히 시야 전환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도 굉장히 극적으로 잘 들립니다. 거리의 원근감은 물론이고요, 이쪽에서 소리가 나던 걸 시야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나 무선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같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블랙샤크 V2 유선 제품에 비해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유선 버전의 경우 저음, 중음, 고음 전 영역대에 있어서 굉장히 또렷하게 딜리버리가 잘 되는데 반해서 블랙샤크 V2 프로는 중음과 고음 영역에서 소리가 뭉개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블랙샤크 V2 프로가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하는 유선 제품에 비해서 약간 사운드 품질이 떨어진다 라는 정도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 자체만을 생각하면 결코 부족하진 않습니다. 마이크는 레이저 하이퍼 클리어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노이즈 캔슬링에 특화된 마이크라고 하는데, 레이저 블랙샤크 V2에 비해 일단 크기가 커졌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블랙샤크 V2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오디오 설정이나 마이크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블랙샤크 V2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USB 사운드 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오디오 설정이나 마이크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노이즈 캔슬링에 특화되었다고 하니까 그 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보드 소리가 조금 들리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은 그냥 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마이크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본 바 마이크 설정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거나 굳이 하자면 사운드 표준화 모드 정도만 켜고 사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크고 좋은 마이크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같은 마이크를 블랙샤크 V2 유선에 연결해서 녹음을 해보니까 훨씬 깔끔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역시 무선이 갖는 한계인가 싶습니다. 배터리는 24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게임을 해서 열흘 정도를 사용을 했으니 스펙과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같이 경쟁하는 제품이 3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지텍 G 프로 무선, 스틸 시리즈 아크틱스 7, 커세어 버추어소 무선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운드와 마이크의 품질을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낫다 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블랙샤크 V2 유선 버전의 사운드 품질을 보여준다면 26만 9천원의 가격을 기꺼이 투자할 만하다 라고 소개하겠지만 무선이라는 자유로움과 맞바꾼 사운드의 품질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헤드셋을 쓰고 있냐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